안녕하세요. 준쌤입니다. 오늘 금속 재료의 성질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강입니다. 오늘 강의는 금속 결정체의 탄성 및 격자 결함, 금속의 소성 변형 기구, 금속의 소성 가공, 소성 가공과 금속의 성질 변화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금속의 탄성 변형과 또 소성 변형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 테니 뭐 약간의 의문점이 있더라도 일단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탄성 변형을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금속 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탄성을 극대화시켜서 만든 스프링이야말로 금속의 탄성을 최고로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금속 내의 결함의 의미를 봅시다. 결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금속 내에서의 결함은 잘못된 것의 의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변형의 원동력이라고, 변형의 기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그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0차원, 1차원, 2차원 알고 계시죠? 0차원은 말 그대로 점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무엇처럼 보일까요? 1차원 선이 되겠죠? 그럼 이 1차원 선이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된다면은 또 무엇과 비슷할까요? 이렇게 면으로 인지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면이 조금 더 이렇게 적층이 된다면은 결국은 부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격자 결함에서는 이렇게 0차원, 1차원, 2차원, 마지막으로 3차원까지 대략적인 모양을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점 결함, 말 그대로 점이죠. 여기에서의 점은 뭐 큰 점도 있을 것이고 작은 점도 있을 것인데 헷갈리니까 점은 원자 한 개의 사이즈를 생각합시다. 원자 한 개입니다. 원자 자리에 이렇게 원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여기 누가 봐도 원자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없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빈자리입니다. 빈 격자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또한 결함으로 인지될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의 이름은 이제부터 공공 또는 베이컨시 빈 격자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공공과 베이컨시라는 말을 모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빈자리는 원래 원자가 있었다고 치면은 여기 있는 원자는 어디 갔을까요? 이런 식으로 다른 자리에 넘어갔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넘어간 요 원자 부분도 자기 침입형 원자로서 점 결함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외부에서 원자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러한 원자를 고용체라고 하는데 고용체는 이 원자 자리에 빈 곳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어서 치환형과 침입형 고용체라고 분류하여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공공과 자기 침입형 원자 그리고 고용체를 대표적인 점결함이라고 보겠습니다. 선결함은 원자가 이렇게 일렬로 줄을 서 있는데 원자가 일렬로 줄을 서 있는데 그 사이가 끊겨 있어요.
여기 한 줄 맞고 줄이 끊겨버렸죠. 그래서 이러한 원자의 정렬이 어긋났을 때를 선결함이라고 합니다. 선결함의 다른 이름은 전위라고 합니다. 전위. 그 종류로는 칼날 전위와 나선 전위 그리고 혼합 전위를 예로 들 수 있는데, 또 전위에 대한 다양한 이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결함은 전위, 원자가 끊긴 부분이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차후에 다시 좀 더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결함은 원자가 규칙성에 맞게 일정하게 배열을 짓고 있으면 결정이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열이 더 이상 규칙적이지 않게 되거나, 예를 들어서 결정이 이렇게 있으면 이 결정립계가 있죠. 이 결정립계, 여기에는 결정의 배열을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포함하여 규칙성을 벗어나는 이 면을 면결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이 올 수 있냐면은 다른 결정 구조나 결정 방향이 가진 재료의 두 영역을 분리하는 경계면이다. 그 경계면을 면결함이라고 하며, 외부 표면, 눈에 보이는 그 부분 있죠. 금속의 외부 표면, 그리고 결정립계, 결정에서의 경계, 그리고 적층결함, 쌍정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부피 또는 최적결함. 부피 부분이 금속에 부피적으로 결함이 들어가려면은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편석이라든지 기포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죠. 부피 단위의 모든 결함을 지칭합니다. 본 교재 15페이지입니다. 금속의 소성 변형 기구. 재료에는 탄성 변형과 소성 변형이 존재하는데, 소성 변형은 영구적이며 미시적으로 보았을 때 원자의 결합이 끊어진 후 재결합되는 과정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전위에 의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재료의 탄성, 소성 변형과 내부의 결함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탄성은 외력이 제거되었을 때 원상 복구되는 것, 고무공 같은 경우에는 주먹으로 쥐었다가도 다시 펼쳐지고, 또 땅바닥에 튀겼다가도 다시 올라오고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소성은 이에 반하여 소성은 외력이 제거되더라도 변형이 그대로 남습니다. 찰흙을 손으로 꽉 쥐면은 모양이 원래대로 돌아올까요? 그렇지 않겠죠. 따라서 이런 탄성과 소성은, 탄성은 외력이 없어지면 원상 복귀되는 것, 그리고 소성은 외력이 사라지더라도 복귀되지 않고 그대로 외력에 의한 영향을 가지고 영구적인 변형으로 남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속 가공은 절삭 가공과 비절삭 가공으로 분류된다. 그 중에서 비절삭 가공이라는 부분은 소성 가공이라는 이름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전위가 어떻게 소성 가공에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 보시면은, 자, 선생님이 금속의 소성 변형과 가공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하기 위하여 소성 가공과 전위의 원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말하며 중간중간에 선생님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것은 직업상의 문제이기도 하고 입에 붙어서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네요. 여기 선생님이 전위를 그려놨는데 혹시 어디가 전위일까 한번 알아맞추실 수 있으실까요? 전위는 여기 이렇게 원자를 줄로 쭉쭉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원자 끊김 현상이 발생했죠. 그러면 이 부분이 전위가 되겠죠. 이 부분이 여기 전위의 존재로 인하여 여기 이렇게 연결됐다가, 자, 옆으로 이동할 때는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기 이렇게 끊기고 또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이가 옆으로 한 칸씩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 뭐 그림상으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더라도 전이가 옆으로 한 칸씩 가고 그 모양이 마치 애벌레가 기어가듯이 하는구나라고 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위를 이용해서 소성 변형은 영구적인 변형이 이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슬립면과 슬립 방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슬립이라는 말이 있죠. 슬립은 여기 보시면은 미끄럼 변형이라고 하며 임계 전단점 이상의 힘이 가해질 때 미끄러지기 쉬운 원자면에서 인장력이 항복점에 다다라 여러 단의 미끄럼이 생기는데 이러한 변형을 슬립이라고 한다. 결국은 이 금속 소성 변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성 변형이 왜 생기는 건가요? 소성 변형은 그게 편하니까 생기는 겁니다. 소성 변형이 생긴 상태가 편하니까 외력이 있습니다. 물체가 외력을 계속 받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같은 힘으로 버텨줘야지 원래 힘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외력이 세니까 금속 입장에서는 어떻게? 소성 변형이 되는 게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하는 게 본인의 에너지적 측면에서 좀 더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이 외력에 저항하지 않고 소성 변형을 하는 게 결국은 쉽다라고 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상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방편으로서 슬립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성 가공은 전위로 인하여 발생한다. 소성 변형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에너지 상태의 입장에서 그것이 더 편하기 때문이다. 사람도 쉽고 좋은 길을 찾아가듯이 가해지는 응력 속에서 에너지 준위가 낮은 변형을 찾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속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슬립면과 슬립 방향을 가지고 있다. 원자들이 일정한 규칙을 따라서 쌓여 있고 이 쌓인 방향에 따라서 변형이 잘 되는 방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성 변형이 증가되면은 강도도 증가되고 미끄럼 방향은 원자 간격이 가장 작고 그리고 금속의 결정에 외력이 가해지면 슬립 또는 쌍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쌍정도 슬립과 비슷하지만 또 다른 변형 방법 중에 하나인데 쌍정은 마치 거울에 비춘 듯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쌍정은 마치 거울에 비춘 듯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으로 슬립과 쌍정의 차이는 슬립에서는 결정의 방위가 변함이 없지만 쌍정에서는 결정의 방위가 바뀌는 것이 있다. 이것을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킹크밴드 같은 경우에는 HCP에서 독특하게 일어나는데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HCP에서 일어나는 킹크밴드로서 슬립면에 수직으로 압축했을 때 슬립이 일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마치 이런 비틀린 듯한 모양을 만들어서 결국은 응력을 해소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양 한번 봐주세요. 16페이지입니다. 소성 가공은 앞에서 잠시 다뤘었는데 비절삭 가공이라고 하며 그 예는 아변, 단조, 인발, 압출이 있습니다. 아변은 두 개의 롤 사이에 대고 눌러서 모양을 찍어내는 것이고 단조는 우리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이죠. 대장간에서 두들겨서 만드는 그러한 모양을 단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발은 틀에 대고 잡아 당겨서 모양을 만드는 것이고 압출은 틀에 대고 눌러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설명은 여기 이렇게 나타내었습니다. 위의 모양이 이렇고
자, 선생님이 전조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렸을 때 찰흙 가지고 많이 놀아봤죠? 돌돌 돌려가면서 손바닥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은 찰흙이 어떻게 가래떡처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롤 사이에서 압력을 가하여 나사나 기어를 만드는 가공이라고 써 있는데 손바닥이 롤인 거죠. 두 개의 롤 사이에서 찰흙이 손바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며 나사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 나사 모양을 어떻게 만들까요? 롤 자체의 형상이 선생님이 그림 그린 것처럼 이렇게 나사 모양으로 돼 있거나 하면은 아무래도 나사 모양이 쉽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가 1월 19일인데 1월이 춥죠? 얼마나 추울까요? 기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춥다, 덥다, 뜨겁다, 차갑다의 기준은 세우기 나름이죠. 따라서 물체가 뜨겁다는 기준은 정해진 바는 없는데 잡아보고 뜨거우면 뜨거운 것이고 차가우면 차가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금속에서는 기준점을 명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온도를 우리는 재결정 온도라고 합니다. 재결정 온도. 여기 금속이 1시간에 걸쳐 재결정이 완료되는 그 온도를 재결정 온도라고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더욱 높은 온도에서 가공을 하면 열간 가공, 낮은 온도에서 가공을 하면 냉간 가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간 가공과 열간 가공의 차이점은 옆에 여기 특징 나오죠? 이와 같습니다. 재결정 온도 이하에서 가공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길까요? 전위가 생기죠. 전위가 생기면은 당연히 경도가 커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가공이 점점 힘들어지는 인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단면 수축률이 감소되고 결정 입자가 중간중간에 재결정이 없기 때문에 점점 미세화되어지고 재료가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강판들은 냉간 가공을 마지막으로 거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제품 표면이 미려하고 치수가 정밀해야 되겠죠. 열간 가공에 비해서는 큰 힘이 필요하고 전기 저항이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간 가공에서는 재결정 온도 이상에서의 가공이기 때문에 회복과 재결정 과정을 거치며 전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결정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표면에 스케일이 생겨서 재가공이 필요합니다. 스케일 뭔지 아세요? 생선이나 파충류 이런 녀석들은 몸에 비늘이 있습니다. 비늘. 그러면은 이 비늘을 옆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살짝 들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속 표면에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안 좋은 영향을 느끼겠죠. 금속 표면에 이러한 부분이 존재한다면은 아무래도 사용하는 데 좋지는 않겠죠. 따라서 열간 가공에서의 최대 단점은 이런 표면이 미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성 가공과 금속의 성질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정립 크기와 재료의 성질, 결정립 크기를 이야기하자면은 또 차후에 나오는 홀패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울 게 있는데 간단하게 결정립이 큰 경우에는 균열이 발생하기 쉽다. 그리고 결정립이 아무래도 홀패치식에 의해서 결정립이 작을 때 금속은 전반적으로 유리함을 갖게 되는데 다만 결정립이 너무 작아서 표면 가공이 필요할 때는 경도가 과하게 올라가서 약간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나타내었습니다. 냉간 가공과 풀림.
냉간 가공을 거치게 되면은 재료 내부에서 전이가 굉장히 증가하여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러고 결국은 가공 경화가 이루어져서 뭐 더 이상 가공이 불가능한 소성 가공이 잘 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재료를 다시 가공하고 싶다면은 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열 처리 메커니즘은 재결정 온도에서 회복 재결정 결정립 성장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금속의 소성 가공에 대해서 그리고 결정체 탄성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이 부분은 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후에 따라오는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이렇게 공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6강은 철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